안녕하세요. 팩트만 전달드리는 대기업의 김동입니다. 대원전선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호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구리 가격 상승이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이에 따라서 실적이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러한 구리 가격 상승이 실질적으로 대원 전선에게 큰 호재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직접 관계자와 접촉을 완료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놀라운 답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 특히 성장의 키, 이번 영상에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구리 같은 경우에 이 미 연준 금리 인하 시에 원자재 중에서 최대 가격 상승 전망이라는 기사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주도하는 인형물 국채 금리가 100bp 하락을 하면 구리는 6%나 상승을 할 만큼 즉각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날 전망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50bp의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서 구리의 선물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구리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 대원 전선의 큰 호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 분과 대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관계자의 입장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직접 질문을 받습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과 금리나 맞물려서 혹시 좀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제가 직접 의견을 여쭤봤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생각보다 놀라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답변은 이렇습니다. 다른 전선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리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리 가격의 안정화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구리가 가격이 올라가면은요 그만큼 대원 전선의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가도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는 보장을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입찰에서 발주를 받을 때는 이제 돈가를 연동을 해서 받지만 대원 전선에서는요. 생산을 하려면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의 텀이 있고 대원 전선은 이제 여기에서 필요하면 일부는 이렇게 확정을 하지만 일부는 이제 실적으로 살 때 생산을 할 때 구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이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혜적인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기존에 재고가 있던 것을 판매를 할 때 그 당시에 구력이 낮았는데 구력이 향후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실적 성장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원자재를 추가적으로 좀 많이 사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일단 첫 번째로 원자재를 다 사놓기에는 이러한 운용비 부담이 좀 너무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호재가 맞겠지만 이러한 변동성이 줄어드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대원 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23년에 매출액은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 10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이때의 구리 선물 가격을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이 구리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했고 다만 가격이 안정화가 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단 대원 전선뿐만 아니라 제가 이 다른 전선 업체에 대한 실지도 좀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이 가온 전선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이 올해 1분기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보다는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구리 가격 또한 증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사 수입 가격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과 매출 원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영업이익이
구리 가격 변동과 일관된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아니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영업 실적을 구리 가격 하나만을 두고 좀 설명을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수요 증가라던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구리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은 굉장히 힘들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리 가격이 안정화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일관된 규칙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 증가라던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 제가 직접 담당자 분과 또 대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입장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저희가 영업이익 상승을 위해서 꼭 지켜볼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영업이익 굉장히 많이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거둔 이유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중국이 원자재를 많이 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기 불안정 등의 이유로 인해서 원자재 사용량이 축소가 됐고 이로 인해서 구리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됐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대원전선이 큰 수혜를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분이 말씀을 하신 것도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가장 많은 이익을 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원자재의 블랙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경기 불안정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마진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모든 전선 회사들은요 마진을 보고 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을 보고 파는데 구리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마진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싸게 사고 싸게 사고 이런 거를 이 회사가 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알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런 것은 바로 LS라던가 대한도 마찬가지고 이 대원 전선도 마찬가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들은 답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작년에 좋았고 올해도 지금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와 해외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건설 전선업계 자체는 국내 수요가 항상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한전 등 꾸준한 전선 수요가 유지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적인 부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전선 수요가 훨씬 더 좋은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 자체는 예전에 침체된 것보다 좀 활성기에 진입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전선업계 현황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더 좋아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두 번째로 과연 어떤 것을 지켜봐야 될까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원 전선의 수출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원 전선 같은 경우는요,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내수가 수출의 10배 이상 보통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수출 물량, 이 수출 비중이 증가할 수 있을지 여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좀 긍정적인 면들이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직접 담당자와 대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도에는 대원 전선의 내부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쪽이 2위로 올라섰고요. 지금도 올해 반기만 보면은 미국 쪽의 매출이 전년 대비로 해서 한 20% 정도 더 성장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면들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바로 미국 쪽의 특성도 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국 쪽의 수요는요, 노후화된 전력 보강이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이런 전력수가 굉장히 많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마다 전력청이 있다는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마다 전력증이 있기 때문에 이 주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원 전선이 여기서 이제 입찰을 낸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입찰을 계속해서 현재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입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입찰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가 이 결론은 올해 미국 포지션이 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대원 전선 측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묘보신의 증가를 하고 이로 인해서 해외 수출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대원 전선의 구리 가격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해외 수출 비중까지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금일 같은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소폭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일 대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앞서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평선 61선 부근대에서 저항을 받고 상승폭을 반납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해외 수출 비중에 대한 증가라던가 아니면 구리 가격의 지속 상승세 혹은 구리 가격의 지속 안정화 이런 분들이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평선 돌파 여부 그리고 지지와 저항 라인 돌파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장기 이평선인 241선과 지지와 저항 라인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대원 전선의 향후 실적 성장을 왜곡시켜야 되는 포인트 그리고 해외 수출 비중의 증가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